오년TV 스트레이트입니다. 먼저 캐나다 소식입니다. 집값 얘기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토론토의 주택가격이 집값이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미쳤습니다. 토론토 부동산위원회의 2월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주택평균가격 1년 사이에 15%나 오른 105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토론토 외곽 905 지역의 단독주택 평균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7%나 폭등을 해서 13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 905 시장입니다. 토론토 시내의 단독주택 평균가격은 13.2% 올라서 170만 달러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반단독주택과 타운하우스 역시 토론토 외곽 지역에서 20% 이상 뛰어오르면서 외곽에서도 연이어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 같은 주택의 유행들은 토론토 시내에서 가격 상승률이 10% 미만에 그쳤습니다. 관계자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기록적인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요. 재택근무 활성화로 인해서 외곽의 넓은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들이 생기면서 주춤했던 콘도 시장도 다시 활기를 찾고 있다고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광역 토론토에서 총 3,116건의 콘도가 거래가 돼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4.3%나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광역 토론토의 주택가격이 1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코로나 상황이 개선될수록 공급 부족 현상이 가속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기관과 주택건설사들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이민자가 약 40만 명 정도 22년까지 40만 명 정도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가격은 계속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모자란 상태가 이어지면 가격 상승을 계속 불러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 가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경제 활성화로 곧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지금 같은 화랑세, 주택시장의 화랑세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말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조금 회색빛 소식인 것 같은데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캐나다 경제의 양극화가 심화됐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무 컨설팅 업체 BDO 솔루션 캐나다가 최근에 발표한 경제 성장 지수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캐나다인의 39%가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동안에 18%는 오히려 소득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에 의하면 자영업자의 60%와 파트타임 근로자의 44%는 이번 팬데믹으로 인해서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가 됐고 절반이 훌쩍 넘는 67%의 국민이 해고를 당했거나 임금이 깎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팬데믹 이전부터 부채가 있던 국민들의 66%는 재정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가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고 73%가 가계부채가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저소득층 그리고 저교육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가계소득이 10만 달러 이상인 소위 고소득층의 23%는 팬데믹 이후에 오히려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다른 채무 컨설팅 기업인 MMP 역시 대동소이한 결과를 발표해주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연소득 4만 달러 정도의 가정 그리고 수입자들, 여성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들이 채무가 더 늘어났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발표해주고 있습니다. 가계소득이 4만 달러에서 6만 달러 사이 가정의 44%는 200달러만 더 빚을 지면 파산할 위기에 처해 있고 22%의 가정은 이미 파산을 심각하게 고려할 상태로 절벽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연소득이 10만 달러가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그리고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적으로 나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팬데믹이 국내인들 사이에서 고소득층은 더 잘 살게 됐지만 저소득층은 더 어렵게 되는 결국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 기간과 상관없이 아무튼 이게 백신 이전의 그 집계치를 가지고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또 위해서, 그리고 직업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서 연방정부가 각종 그 지원금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 또 이것을 좀 더 연장해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서 이제 집단 면역군들이 점점 넓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 상황 전반에 윤활유가 뿌려지겠죠. 그래서 국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시기가 그렇게 멀건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상당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를 지금 들었는데, 이 사람들도, 우리들도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가까우면서 경제 활성화의 축에 같이 뛰어들어가서 이제는 좀 더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라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매번 하게 됩니다. 북한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1970년쯤에 김일성 댁에서 유학했던 중국 외교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북한의 기숙사는 난방이 너무 잘 돼서 겨울에도 창문을 열어놨을 정도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식당밥을 배불리 먹으면서 느낀 것은 중국을 북한만큼 잘 사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다짐이었다. 이렇게 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무렵의 중국, 그러니까 1970년대의 중국은 정말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죠. 문화 대혁명의 광풍 속에서 모든 게 엉망이었습니다. 그런 이런 말을 했음도 하네요. 90년대에 들어와서 이때는 이제 평양 발령을 받은 중국 외교관들은 유일한 혈맹국에서 일한다는 그런 자부심까지 있었다 그럽니다. 90년대까지만 해도요. 그런데 지금은 북한으로 발령이 나면 한숨을 길게 내쉬게 되고 한국으로 가게 된다면 만세를 부른다 그럽니다. 청진 영사관에서 일한 중국 외교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평양은 그나마 낫다. 청진은 병원과 학교가 너무 열악해서 가족을 데리고 갈 수가 없다. 도무지. 교류할 사람이래봐야 인근 러시아 영사관에 있는 직원 몇 명 정도다. 2년간 생선 먹으며 돌을 닦다 왔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 그럽니다. 평양 주재 외교관도 2017년 대북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곤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북한은행의 달러 거래가 막혀서 대사관 운영이 심각해져서 운영비나 월급을 받으려면 중국까지 나가서 현금을 들고 나와야 했다고 합니다. 전쟁 날 수도 있으니 철수 준비하라고 하는 북한 당국의 협박도 받았다고 이 외교관들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작년 1월에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완전히 폐쇄했죠. 그래서 고립이 오래 돼가면서 평양 외교관과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도 고난의 행운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 전용 상점에 가더라도 밀가루, 식용유, 설탕 이런 기초식품조차도 없다 그러네요. 커피 한 병이 30달러라고 합니다. 샴푸는 50달러로 값이 폭등했지만 그나마도 구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0달러는 북한에서는 엄청 큰 돈이라고 하네요. 대동강구역의 문수동에 20여 개국 대사관이 모여있는데 외교관끼리 자녀의 옷과 신발들을 서로 바꿔서 입는 그런 지금 물물교환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전도 자주 일어난다 그러네요. 그래서 최근에 체코 대사관은 견디다 못해서 공간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평양의 외국 공간 30군데 중에 이제 9군데만 남아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소셜미디어에 직원과 가족 8명이 레일바이크식 수레를 타고 북한과 러시아 국경을 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철로에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그런 수레 있지 않습니까? 그걸 타고 갔다는 소리예요. 평양에서 한국 큰경부터 나선까지 가는데 기차와 차를 번갈아 34시간 걸렸다는 얘기가 전해졌어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열차 운행이 끊겨서 국경에선 철길용 수레를 밀어야 했다고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을 벗어나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환호까지 쳤다 그러죠. 철길용 수레, 이건 정말 19세기 때 유물 아닙니까? 지금은 어드벤처 무비, 모험 영화에 나오거나 무슨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북한의 최대 우방국인 러시아 외교관들이 이럴진데 다른 나라 외교관들은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정말 외교관들이 북한에 있어서는 외교관들조차도 참 극한 직업을 겪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북한 주민들의 고난은 어떻겠습니까? 말도 못하겠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지옥 같은 고난, 이걸 누구 때문에 이런 지옥을 겪고 있을까요? 누구 때문에 걷는
생지옥일까요? 이 생지옥을 연출해내고 있고 그곳으로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며 호요식하는 어떤 뚱뚱한 사나이를 위해서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의 말 한마디에 정체까지도 좌지우지하는 남쪽 나라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시체말로 개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 주역, 그 악역의 주역 단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동포들이 피나는 고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참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뒷배를 봐준다고나 할까요? 그의 말에 좌지우지되는 남쪽 사람들은 정말 더 얄미웁기까지 하는가. 누구 때문에 고생을 하는가? 그건 너 때문이죠. 너, 정은이, 너. 모두들 잠들은 고요한 이 밤에 어이에 나 홀로 잠 못 이루나. 넘치는 책 속에 수많은 글들이 어이에 한자로 베이질 않나.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어제는 비가 오는 종로거리를 우산도 안 받고 혼자 걸었네. 우연히 마주친 동창생 녀석이 너 미쳤니 하면서 뻘뻘 웃더군.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전화를 걸려고 돈 좀 바꿨네. 종일토록 번호판과 씨름했었네. 그러다가 당신은 받으면 끊었네. 웬일인지 바보처럼 울고 말았네.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이 노래를 굳이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려고 했던 이유는 그겁니다. 전화를 걸려고 돈 좀 바꿨네. 온종일 번호판과 씨름했었네. 그런데 당신은 받으면 끊었네. 왜 뭐 이런지 바보처럼 울고 말았네. 가사말이 그겁니다. 남북 대화를 하자. 백신 주겠다. 미국 쪽에다 대고도 이거 제재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전화를 걸려고 애를 써도 김정은은 받으면 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지치면은 나 혼자 울고 말았네. 그런 신세 될까봐, 나만 대한민국이 그런 신세 될까봐 가슴 아프고 안타까워서 여러분과 함께 불러봤습니다. 그건 너 때문이야.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홀로 우는 그런 처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은영 TV 스트레이트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